매주 주방에서 반복하는 간단한 습관이 치명적인 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돈을 아끼고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일상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인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 중 하나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결코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을 데우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간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이 받아야 할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묵을 깨고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췌장은 절대로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췌장이 손상될 때 그 통증은 없고 부풀지 않으며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수개월, 수년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 췌장이 점차적으로 손상되는 과정은 의사에게 갈 때쯤이면 이미 대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2% 미만입니다. 바로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왜 꼭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이미 다시 데워질 준비가 된 5가지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 음식은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온 바로 그 음식입니다. 바로 프라이드 치킨이나 튀긴 감자와 같은 음식입니다.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는 순간 그 안에서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췌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 다시 데워질 때 기름의 화학적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주로 사용하는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대두유 등은 열에 의해 매우 불안정해지고 두 번째로 데우면 산화가 진행되어 알데히드라는 유독한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하이드록시노날말알데히드와 같은 화합물들은 DNA를 파괴하고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화합물들이 췌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치명적입니다. 췌장은 이 알데히드 화합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만 이 염증이 지속되면 결국 췌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나 튀긴 감자, 그 음식들이 반복적으로 데워질 때마다 우리의 췌장은 그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튀긴 음식을 다시 기름에 데우지 마세요. 기름을 새로 부어 튀기는 것 대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건조하게 재가열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음식의 질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췌장에 부담을 주는 화학적 손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음식을 수년간 환자들에게 권장했었고 전 세계의 모든 영양학 전문가들이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그 음식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진 시금치가 재가열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먹어본 마늘과 함께 볶은 시금치는 두 번째로 데울 때 놀라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화학 반응은 국제적으로도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받은 바로 그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에는 질산염, 나인에잇이라는 자연적인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에서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시금치를 요리하고 나서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두면 자연적으로 박테리아가 이 질산염을 다질산염, 나인나잇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음식을 데우면 이 아질산염은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 나인노서민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소 JARC,
에서 발암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이 여러분의 체내로 들어가면 그 화합물은 세포의 유전자 구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청사진에서 중요한 숫자나 지침이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이런 변화들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는 방식을 방해하고 결국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특히 췌장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시금치를 다시 데울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니트로사민은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은 점차적으로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재가열할 때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먹고 있다면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규칙은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는 한 번 요리해서 먹고 남은 음식을 2번 데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시금치는 차갑게 먹거나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식사할 때 차가운 채소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데우고 싶다면 한 번만 데워서 먹고 나머지는 바로 냉장 보관하여 다시 데우지 않도록 하세요. 시금치를 한 번만 데우는 것만으로도 니트로사민의 형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바로 밥입니다. 남은 밥을 다시 데우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하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밥을 데울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바실루스 세레우스, 버실러스 시리어스라는 박테리아의 스포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는 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밥을 한 번 완전히 익힌 뒤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그 안에 있는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죽지 않고 스포어라는 생명체가 살아남습니다. 스포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로 밥이 식으면서 스포어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스포어가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그 독소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독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췌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은 밥은 1시간 내로 빠르게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깊은 곳에 쌓지 말고 얇게 펼쳐서 더 빨리 식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열은 한 번만 하도록 하고 재가열 후에는 바로 먹고 나머지는 다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이런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췌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매주 여러 번 먹는 음식, 바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를 다시 데울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남은 닭고기를 전자레인지로 데우거나 팬에 올려서 데우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고르게 데우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면 그 안에 차가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 차가운 부분은 박테리아가 살아남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닭고기에는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자주 존재합니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닭고기를 제대로 요리해야 하지만 재가열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데우면 박테리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췌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다시 데울 때는 반드시 오븐에서 고르게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븐에서 175도 섭씨로 덮개를 덮고 15에서 20분 정도 재가열하세요. 이렇게 하면 닭고기의 모든 부분이 고르게 데워지고 박테리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음식은 여러분이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은 매우 간과되기 쉽습니다. 바로 구운 감자입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2가지 독성이 동시에 형성되며 췌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독성 물질은 바로 아크릴아미드, 네크럴레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미드는 고온에서 전분이 있는 음식을 요리할 때 형성되는 화합물로
국제암 연구소에서는 이를 발암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운 감자의 표면에 있는 노란색이 바로 아크릴아미드의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감자가 구워질 때 그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농축되어 아크릴아미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감자를 다시 데울 때입니다. 이미 구운 감자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을 때 그 표면이 마르고 당분과 아미노산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다시 가열할 때 아크릴아미드가 더욱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발암 물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운 감자는 되도록 차갑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샐러드나 냉장 보관된 감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아크릴아미드의 형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따뜻한 감자가 필요하다면 감자를 오븐에서 낮은 온도로 부드럽게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급하게 데우지 말고 감자가 따뜻해질 정도로만 가열하여 아크릴아미드의 생성을 최소화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감자는 한 번만 데워서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이상 2번 데우지 마세요. 감자의 두 번째 문제는 저항성 전분, 리지스턴트 스타어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감자 안에 있는 일반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감자를 다시 데울 때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일반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췌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과도한 부담을 겪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췌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자는 다시 데울 때 반드시 온도를 낮추어 가열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감자를 차갑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미 냉장 보관된 감자를 다시 기름에 튀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긴 감자는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위험한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오븐에서 낮은 온도로 데우거나 차갑게 먹는 것이 췌장에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감자와 같은 음식을 자주 재가열하고 있다면 그 행동이 췌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음식은 모두 췌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변화와 독성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게 된 후 다시는 이런 음식을 재가열할 때 췌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췌장은 결코 경고하지 않으며 그 손상은 대부분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간단한 규칙들을 지킨다면 췌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튀긴 음식은 절대로 다시 기름에 데우지 말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건조하게 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금치와 같은 채소는 남기지 말고 한 번만 조리하여 먹고 남은 음식을 차갑게 먹거나 2번 이상 데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밥은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재가열할 때는 완전히 뜨겁게 데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닭고기와 같은 고기는 전자레인지 대신 오븐에서 고르게 데우고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는 재가열할 때 아크릴아미드와 저항성 전분을 고려하여 차갑게 먹거나 낮은 온도에서 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규칙만 지키면 췌장을 보호하고 췌장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실천 가능한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 정보를 아직까지 모른 채 음식을 재가열하며 살아왔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실천하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한 가지 실천을 해보세요. 그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규칙들을 지키며 췌장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췌장을 보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이 내용을 꼭 알려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디아어 강혜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계속해 나가세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하게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